시청자 여러분, 우리 동네 뉴스입니다. 제 옆에는 전주 북일초등학교 신성아 교감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앵커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TV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 흔치는 않잖아요. 오늘은 처음 오셨으니 아이들에게 이럴 때 하고 싶은 말 해주시면 아이들도 시청하면서 좀 더 교감 선생님을 가까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평소 마음 한 칸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루를 최대한 규칙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또 코로나19로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어려우니 우리 동네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친구들과 함께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거리의 산책자가 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걸어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내 마음속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백명주 선생님은 작년부터 노송동 기린봉 라디오 대표가 되셨다는데요. 네, 기린봉 라디오는 노송동 주민들과 노송 태산목회 회원들이 마을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을 라디오에 담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았는데요. 코로나19로 모임을 자주 갖지는 못하고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사회적 상황이 나아지면 노송동 기린봉 라디오가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크고 작은 행사도 만들어가고 싶네요. 네, 남은 하반기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뉴스 8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동 마을신문 나원종 기자가 전해드리는 요즘 송천동의 근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송천동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다고 해서 송천동 이모저모라는 소식의 자막이 어울릴 것 같네요. 나원종 기자 나와주세요. 저는 지금 송천동 신동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송천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모저모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노란 발자국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노란색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도로를 건너기 전에 더위를 피해 가시라고 노란 그늘 우산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바닥에도 이런 노란색 설치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색 발자국입니다. 이제 송천동 곳곳에서 정문 앞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동네 송천동은 저출산 시대라 할지라도 다른 동과 달리 다자녀가 유달리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노란 발자국이 대표적인 안전 대책입니다. 노란 발자국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앞 1m 지점에서 신호를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등하굣길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인데요. 교통사고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학교 앞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오송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송복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는 노란 발자국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학교 앞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제입니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의 교통 안전이 보호되는 가운데 주민 신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8월 3일부터 주민들이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에서 불법 주정 차량이 발견될 때는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고 앱을 통하여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차량은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된 차량이고요. 거리는 초등학교 앞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도로입니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렇게 불법 주정 차량을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8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보다 2배나 큰 금액인데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화전에서 5m 이내, 교차로에서 5m 이내, 버스 정류장에서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서 불법 주차장 차량은 24시간 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 앞 어린이집 스쿨버스 및 학원 차량은 주차를 어디 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주차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공영 주차장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오송중학교 후문에 있는 도로 재포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뒤쪽에 있는 도로가 오송중학교 후문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재포장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민을 만나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오송중학교 후문 도로가 재포장되어서 주민들이 호응이 참 좋다고 하는데 네.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도로가 거의 한 10년 정도 네. 막 울퉁불퉁하고 네. 오송초등학교랑 오송중학교 아이들 다니는데 예.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지금 또 포장하니까 최근에 해서 네. 아이들도 이제 울퉁불퉁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도로도 또 동네도 더 새 동네 같고 네. 더 안전해지고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오송중학교 후문 도로와 오송초등학교 앞 도로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도로 상태 표면이 불량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 근처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되고 사회적 관심이 있는 가운데 늦게나마 우리 도로 표면 상태를 공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해당 과하고 여러 해 몇 달 동안 상의하은 끝에 올해 이게 결실이 맺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송천동의 미래를 짊어질 초, 중고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온 연령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동네 송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송천마을신문 기자 나원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건지산 소식인데요. 우리 동네 스토리 2회였죠. 그때 다룬 소식이 건지산 탐방기였습니다. 건지산 안에 오송제라고 있습니다. 오송, 그러니까 5개의 소나무라는 뜻인데 이 소나무에 대해서 조재익 기자가 취재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소나무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현장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을 듣도록 해보죠. 네, 저는 지금 오송제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예전에 5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오송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지금은 생태공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이라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곳 오송제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만 있다는 희귀 식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솔은 이렇게 아등 종자가 이렇게 짧은 놈이 있어. 그래갖고 막 가지가 이렇게 뻗는 놈이 있잖아. 근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거든. 이거는 들에서 심는 놈이요. 이 정원에서 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솔나무가. 솔나무도 정원에서 심는 놈이 있고 산에서 심는 놈이 이게는. 이 정원에서 키는 놈은 작아갖고 막 가지가 이렇게 이쁘게 뻗거든. 우리 동생네도 지방 솔나무가 막 짤막한 놈이 막 쫙 있는데 그거는 정원에서 심는 거고 이거는 산에서 들에서 심는 거예요 이게. 장마라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네. 좀 정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죠?
정비 사업을? 이게 2년 전에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좀 빈약하긴 하죠. 네네. 저기에 따라서 틀리겠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원래 나무가 그러는지. 네. 다른 나무는 그래도 조금 잎이 있는데 좀 원래 그 나무 종이 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볼 때도 네. 좀 네, 이곳은 멸종위기 2급 식물인 전주 물꼬리풀과 전주에서는 오송제에서만 살고 있다는 낙지다리 서식지입니다. 지금 여기 제 옆에 이 꽃이 피어 있는 이게 바로 낙지다리인데요. 이렇게 여기 이곳에는 낙지다리 외에 또 전주 물꼬리풀 그리고 뭐 부들 뭐 이런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주변 보시면 장마철임을 감안해도 잡초들이 우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낙지다리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물꼬리풀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제 옆에 이곳에 낙지다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곳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낙지다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주 물꼬리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표지판으로 안내되다시피 이곳이 전주 물꼬리풀이 있는 곳인데 문제는 이제 저런 삐뚤어진 표지판에서 보듯이 또 어느 게 전주 물꼬리풀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직접 한번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될까? 우뚝 솟아있는 게 전주 물꼬리풀인데요. 네. 보다시피 여러 풀과 섞여 있어서 형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꼬리풀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곳에 대한 관리가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꽃 피면 이쁘다니까. 풀 벤지 며칠 안 되는 이렇게 참 이상한 게 풀이만 저렇게 큰 풀에서 저게 다 근데 이제 그거만 지금 그 물꼬리만 피는 데만 저렇게 2번씩 막 맸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게 이 책임자가 있는 게비도만 정비됐을 때 좀 나온 것 같던데 아이들도 많이 와 있고 유치원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보면 산책하다 보면 그래서 좀 조금 정비하면 네. 이제 장마 끝나고 네. 제가 이제 이쪽 오송제로 해서 건의를 받는데 이거 장마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엉망이네요. 네, 그래서 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길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길. 노인네들 오다 여기서 자빠진 사람도 있어 몇 번. 이렇게 생긴 게 자빠지지. 걷어놨고 말이야, 그래도. 거더라 이거요. 이것이 안 좋더만. 이것은 첫 번에 깔을 때 몇 번 자빠진 사람 있잖아. 이게 첫 번에 깔아도 안 좋고 이것이 자고 안 좋아. 그게 자갈만 이렇게 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아. 그 사람들 오면 근데 이 솔나무는 그냥 할 수 없어 이게. 정원이 아닌 게. 그도 이방 살아나서 좀 괜찮아요. 다 죽었었어 이거. 근데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그도 좀에 새풀한 게 나와서 괜찮잖아. 네, 지금까지 오송제 생태공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희귀식물 서식지부터 시작을 해서 잡초가 우거져 있는 상황, 그리고 오송제 이름의 유래를 되살리는 소나무 5그루의 관리되는 모습까지 살펴봤는데요. 시민들은 이를 보고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눈에 보이는 이런 호수나 이런 큰 나무들 같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챙기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단순 비 문제뿐 아니라 그 이후 피해 구역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마로 인해 평화동 한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장마가 길어져 불안했는데 땅이 가라앉는 싱크홀까지 마주하게 되니 앞으로가 걱정일 것 같습니다. 주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여러 원인 중 하수관의 노후화나 인근 굴착 공사로 집안이 약해져 가라앉는 경우인데요. 이번 싱크홀 원인은 장기간 동안 내린 비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추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 전조 증상은 바닥 표면이 움푹 들어가거나 균열이 생기는 점들을 잘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동네 뉴스 80일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SK 브로드밴드 전주 방송 채널 1번과 유튜브에 우리 동네 TV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